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초심자 김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헤비토커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국산 엔진을 장착한 K9 자주포의 이집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진행한 K9 자주포 국산 엔진 내구도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면서 2조 원 규모의 이집트 K9 자주포 패키지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이집트는 왜 한국의 K9 자주포를 선택했으며 또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김대영 위원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주포 이 시장을 보면 네. K9 자주포가 지금 갖고 있는 포지션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네. 이런 궤도형 자주포, 특히 서방 세계 기준, 네. 미국의 동맹국 기준으로 보면 이거를 만들어줄 나라가 이제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빼고는 거의 없어요.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뭐 PGH 2000도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 자주포 사업에서 이제 RCH 1호가 네. 되긴 했지만 네. 납기라던가 생산량을 받쳐주질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영국 자주포 사업도 RCH 1호가 됐지만 영국 내 군사평론가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폴란드 우리가 지금 납품 네. 계속 하잖아요. 보면서 야 우리 거는 도대체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따져 보니까 K9 자주포가 제일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독일과 한국은 또 가격 경쟁력이 좀 있지 그렇죠. 않나요? 이제 가격도 사실 우리가 뭐 PGH 2000보다 싸고 네. 궤도형 자주포 중에서는 그런 게 이제 강점이 됐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제 엔진이 엔진. 독일산이다 보니까 파워팩이 이집트가 그걸 봤잖아요. 사우디 저거 할 때 네. 독일 애들이 엠버거로 가지고 못 나가는 네. 거 조건을 건 거죠. 그럼 사긴 사는데 저기에 안 걸리는 국산 엔진을 장착해서 거. 들어와라.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K9 자주포를 개발한 다음에 네. 엔진 국산화를 좀 이어서 했으면 서둘렀어야 되는데. 사실 더 많이 팔 때가 많았죠. 네, 근데 좀 등한시했죠 그거를. 그다음에 이제 수출 낸다니까 급하게 막 해가지고 네. 한 건데 다행히 이제 1만 킬로 요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수를 했고. 1만 킬로 테스트 혹시 어떤 테스트 그러니까 이제 걸까요?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사막도 있고 그렇죠. 뭐 이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가장 큰 건 이제 기온이 다르잖아요. 네. 물론 우리나라도 여름에 지금은 엄청 그렇죠. 제가 이집트 가서 깜짝 놀랐대요. 선선해. 밤에 추워요. 40도인데 추워. 그 밤 낮 차가 온도 차가 되게 큽니다. 건조해서. 하루의 여름과 겨울을 다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낮에는 더워요. 근데 이제 습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살만하고 그러니까 그늘 들어가 있으면 괜찮아요. 네. 근데 밤에는 건조하면서 바람이 부니까 어우.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보다 낫네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환경 테스트, 그다음에 이제 일단 고온이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현지나 그다음에 국내에서 해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무기들의 강점이 뭐냐면 네. 가장 더운 거부터 가장 추운 거까지 한국에서 다 가능해요. 네, 그죠. 아니 강원도 철원, 네. 저는 육군에 있을 때 구룡 다연장이었거든요. 네. 다연장이었거든요. 거기 쏠려면 글로 가야 됐거든요. 겨울에 철원은 시베리아보다 더 추워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 아마 이제 CG로 네, 나오고 맞습니다. 네. 보셨을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이 와서 춥다고 네. 한국 너무 춥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게 강점인 거죠. 우리나라 무기들은 만들 때부터 그걸 다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독일 전차는 추운 곳에서 좀 이미 입증이 됐죠. 네. 2000년 때 네. 소련에서 퍼진 걸 이미 다 봤으니까 농담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그 북유럽에서 K9이랑 그 독일 자주포랑 실험을 할 때 우리나라는 가서 그냥 시동 거니까 다당 걸리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시동 걸고 예열을 엄청 해서 네. 그다음 돌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값이 2배 정도 비싼데 시동도 안 걸리면 빡치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 한 20분 30분 예열하고 네. 그다음 움직였다. 맞습니다. 그 정도로 네. 우리나라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때도 그랬어요. 노르웨이에서 K2 전차하고 레오파르트 2 붙었을 때도 오히려 추운 데서 더 잘 우리가 네. 작동했다고. 그 영상 봤는데 네. 장난 아니더라고요. 약간 고급 휘발유 넣어주는 그런 아, 느낌일까요? 네, 그렇죠. 이렇게 네, 모셔야 네. 되는 그런 맞습니다. 느낌? 네, 네. 이야. 예. 그러면 독일 엔진에서 국산 엔진으로 바뀌면서 내구성이나 기술적인 문제들 좀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전차 자주포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사실 이제 면허 생산을 계속 꾸준히 해왔어요. 면허 생산. 네. 네, 그래서 노하우는 다 갖췄는데 이 돈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쉽게 결정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안 했던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제 뭐 독일 파워팩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계속 안 하다가 수출 시장이 있네 이러면서 이제 좀 사실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K2 전체 파워팩도 하고 지금 K9 자주포 파워팩도 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많이 늦었죠. 좀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좀 많이 남고 이집트 K9 수출하면서 네. 참 말이 많았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상 돈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수출금융 이제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사실 이제 이것도 계약이 약간 조건부였어요. 엔진 국산화해서 그렇죠. 장착을 하면 네.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네. 세팅이 돼 있던 거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집트가 본격화됐으니까 다음은 사우디. 국가들. 네. 그 사우디도 보니까는 지금 노후 자주포가 거의 한 180여만 뭐 그렇죠. 이상. 네. UAE도 좀 비슷한 상황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집트가 불 붙으면 네. 연이은 수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수출 입분에 네, 네. 이야기할 때 이집트의 신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그래도 신뢰도가 꽤 높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일단 수에즈 운하가 있고 음. 피라미드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되면 가서 빨간 딱지 붙이면 돼. 네, 그냥. 그렇죠. 우리 거야. 스웨즈 운하 딱 붙이고 아무도 못 지나가게 네. 하고 아, 지나갈 물론 이제 때마다 농담이지만. 네, 네. 피라미드.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주변에서 요새 저기가 나요. 난리 났죠. 가스전도 네. 있고 뭐 많아요. 근데 이제 왜 그럼 이집트가 이렇게 돈을 땡겨서 하냐? 네. 이게 사실은 걔네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라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중에 맞습니다. 하나거든요. 네. 그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요. 중동 물론 이제 UAE나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오일머니가 워낙 많다 그쵸. 보니까 아빠 저거 사줘. 네, 그런 시스템인데 반해서 이제 그쪽 이집트나 약간 약간 좀 살기 힘든 나라들은 그렇게 장기적인 뭐 차관이라든가 대부분 이제 그쪽 지역에서 다른 나라 무기 살 때도 보면 그런 금융 지원을 하면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선진국 아닌 나라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일례로 요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 209급 잠수함 있잖아요. 네. 독일이 만든 거. 209급 잠수함이 디젤 잠수함 중에서 베스트셀러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된 배경이 있어요. 네. 그 배경이 뭐냐? 그 209급 사는 나라들 보면 대부분 다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그렇죠. 네. 남미 뭐 네. 이런 나라들. 아시아. 예. 우리나라는 우리 돈으로 했지만 네. 근데 뭘 했냐면 독일 정부가 서독 정부가 차관을 껴서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장기 저리로 네. 이 잠수함 비용을 낼 수 있게끔 하는 금융 프로그램을 음. 만들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돈이 없어도 일단 땡겨올 수 있는 거죠. 월부로. 예, 네. 할부로. 네. 예, 그런 식으로 사실은 이건 저희 해외 그 무기 시장에서 통상적인 일이에요. 약간 신차할부처럼. 네, 네. 그러니까 리스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지금 K 방산의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건데 유럽 선진국들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계적인 금융 국가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이 아니더라도 네. 프로그램이 많죠. 그런 걸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장 큰 문제가 더 팔 수 있는데 문제가 세계적인 은행이 없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죠. 네. 미국도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예전에 서충 우리나라의 M16 할 때. 그게 이제 FMF라고 그러는데 대외 군사 원조. 그래서 대외 군사 원조를 서울에서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 전쟁기념관. 아. 전쟁기념하면 이제 우리가 6.25 때나 뭐 그 이후에 썼던 여러 가지 장비들, 네. 미국 무기 있죠. 그게 다 FMF로 들어온 거예요. 군사 원조. 군사 원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스 맥케이라고 주한 미군 군사 지원 고문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쟁기념관이나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면 이제 무기들 갖다 놓은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또 대부분 다 미국 무기예요. 아, 그게 그죠, FMF로 그죠. 들어온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를 목록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요. 지금도 왜냐하면 미정부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FMF를 돈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 FMF 가장 그렇죠. 많이 받는 나라 중에 하나고 그런 식으로 옛날부터 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70년대 중반에 사실상 FMF를 졸업을 했어요. 더 이상 우리는 대외 군사 판매 FM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부분 다 하고 있죠. 그 이집트 현지 생산이 한국 방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중동을 넘어서 아프리카 시장까지 확장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실 이제 이집트 빼고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업체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지금 K9도 현지 생산하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주로 생각하는 이 전략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만들어서 아프리카 국가로 그렇죠. 판다. 네. 이제 그래서 이게 사실 많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집트 가서 보니까 얘네가 만들어도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다. 물론 이게 절대로 이집트분한테 뭐라고 비하하는 건 건 아니고 네. 기술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현지 생산하면 오히려 우리가 남는 게 더 많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집트 전반적인 공업 기술력이 네. K9 뭐 이런 중요 구성품을 만들 능력은 아직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창원에 있는 업체들이 해야 될 부분이 더 네. 많은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이집트와 한국이 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고 보여지고 잘 되면 정말 이제 이집트에서 만든 K9 이제 면허 생산된 자주포가 그렇죠.
아프리카에도 또 팔릴 수 있고 오. 왜냐하면 이집트가 중동 아프리카에서 꽤 강국입니다. 그렇죠. 네. 네. 무시할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중동 시장에 네. 우리나라 국산 무기들이 꽤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과 미국의 삽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무기를 팔기 전에는 고민하는 건 괜찮아요. 뭐 팔까 말까. 근데 팔고 나서 자기국의 이익을 위해서 수출 중단 조치를 내려버리면 사는 나라들은 진짜 야 이게 뭐 닭 줬던 개꼴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돈 주고 사들였는데 그 미국도 마찬가지. 왜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때문에 뭐 중요한 무기들은 안 팔거나 아니면 돈 주고 사겠다는데 다운그레이드 시켜버리거나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자존심 굉장히 이제 상한 일인데 그렇다고 러시아산을 가져오긴 좀 애매해졌고 그다음에 중국산 가져오자면 조금 이제 미국이랑 그래도 눈치를 봐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다 벗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무기거든요. 거기다가 현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고 네. 그다음에 성능 좋잖아요. 여기 지금 10,000km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나라들 다 보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 테스트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국산 엔진이란 거. 근데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해서 이집트가 무려 2조 원인데 K9 자주포 200문이 넘어요. 200문이 넘는 걸 한 번에 사겠다고 결정했다는 거 보면 적어도 중동의 그 모래 환경에서는 한국의 국산 엔진과 파워팩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게 입증이 된 셈이니까 앞으로 뭐 계속 확대되기도 하고 이집트는 말씀하신 대로 전통적인 군사 강국 중에 하나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1급 동맹국 중에 하나고 왜냐하면 대외 군사 원조 1위가 이스라엘이고 2위가 이집트예요. 차이 금액 차이는 좀 많지만 뭐 그런 문제들이 있긴 해서 이집트와의 협력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이 유럽 국가의 이제 방산업체들이 현지 생산에 되게 부정적이에요. 네. 그걸 되게 꺼려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놀리죠 약간. 야 만들 수는 있어? 그렇죠 이제 그거예요. 그 개념이에요.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 이집트는 아프리카 인도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유럽 쪽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저도 가서 사실 실제로 그렇게 느꼈거든요. 왜냐면은 카이로 가서 깜짝 놀란 게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집트의 지금 네네. 문제가 인구가 너무 많아요. 가서도 사실 보면서도 깜짝 놀랐는데 근데 반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과거에 그랬잖아요. 외국 업체들이 니네가 그거 할 수 있어. 지금은 다 역전됐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이집트 같은 나라들은 뭐라도 좋으니 국내에서 해보는 게 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해준 나라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점수를 높게 받고 있고 뭐 제가 지난번에 그 K2 전차 사우디 관련돼서 말씀드렸지만 뭐 UAE나 지금 사우디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자국 내 방위 산업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파트너를 찾아야 된다. 그게 이제 사실 대한민국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도 중동 관련된 수출은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집트에 들어가 있는 자주포는 어떤 게 있어요? 주로 이제 미국산 M109 그 자주포가 있는데 우리 군도 과거에 이제 K55 썼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M109 A2K라고 네.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얘는 사실 다 수동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노후화됐고 맞습니다. 업그레이드 제대로 안 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업그레이드도 사실 뭐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요건 비싼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K9 자주포 이제 개발할 때 그 자주포 차체를 별도로 안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K1 전차 차체 쓰려고 처음에는 그러다가 야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접었는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그때 접은 게 신의 한 지금 수. K9 자주포가 잘 된 그런 신의 한 수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걸 따져봤을 때는 이집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자주포가 필요하고 국내에서 또 일부 생산도 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 터지면 또 중동 다 터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호기를 맞았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중동 현 상황이 예.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동 쪽이나 아프리카 쪽에 더 확장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워낙 테러도 많고 그다음에 이번에만 봐도 이스라엘 하마스 관련돼서 전쟁도 있었고 방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탄탄해진 것 같아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K9 자주포가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제가 봤을 때 우크라이나전의 결과가 커요. 지금. 왜냐하면 이전만 하더라도 화포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전쟁에서. 그렇죠. 대규모 재래식 네. 전력은 이제 필요 없을 거다라고 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점점 줄었는데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이 불바다 발언하면서 이제 K9 자주포 만들면서 커졌고, 근데 우크라이나전 보니까 드론하고 이 자주포가 결합돼서 놀라운 정밀도로 지금 막 제압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좀 이게 자주포 붐이 좀 부는다고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사실. 최근 아프리카 얘기를 하셨는데 뭐 국내 언론은 별로 주목하진 않지만 지금 루안다랑 콩고랑 다시 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분쟁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서 어떻게 커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 아마 아프리카 국가들도 이 자주포를 좀 주목하고 있을 거고 이 시장에서 K9이 가지고 있는 위치 차이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점점 대한민국의 국산화 기술을 통해서 무기 시장에서 입지를 확장하고 있는데 이번 K9 국산화로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기대가 되시나요? 이번에 계약이 실행 단계로 들어갔고 네. 하다 보면 이집트 현지 생산하고 그러면 사실 목표는 그럴 겁니다. 아마 이집트도 여기서 만들어서 자기들이 공동 판매하는 방식을 그렇죠. 이제 선호하는 걸로 저는 듣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중동 아프리카 쪽에서 지금보다 더 많이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기대가 되죠. 네. 저 같은 경우는 K9의 마지막 꿈은 전 미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고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고 아마 뭐 소량을 도입하긴 하겠지만 미국이 K9 자주포를 도입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도 한번 실험하지 않았어요? 탄 그렇죠. 미국에서 네, 많이 네. 했죠. 네,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매칭이 되지 받겠죠. 않을까. 네. 네. 국산 엔진을 장착한 K9 자주포 이집트 사업 추진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무기 수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계속해서 지켜보고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